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10가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에 대해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조용한 카페의 한 구석에서 편안함을 느끼거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멀리 떨어져 홀로 산책하며 평화를 찾는 사람들 말이죠. 고독을 즐기는 이들은 종종 신비로운 매력을 발산하며 때때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들이 단순히 내향적이거나 수줍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들의 내면에는 훨씬 더 깊고 다양한 감정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고독은 그들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를 주고 복잡한 감정을 탐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그들은 혼자일 때 더 창의적이고 사려 깊은 생각을 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세상과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세계를 탐험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고독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더 풍요로운 경험을 쌓아갑니다. 그러므로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는 편견을 버리고 이들이 만들어가는 내면의 풍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10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상적 사고에 대한 선호.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은 것에 자연스럽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꿈꾸는 사람들, 그렇다면 이라고 질문하는 탐구자들, 그리고 깊은 생각에 잠기는 이들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은 추상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고가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것에 집중한다면 추상적 사고는 가능성, 이론, 그리고 사변적인 아이디어의 세계로 그들을 초대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 덕분에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사려 깊은 성찰에 참여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구상하며 복잡한 문제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즉각적인 실용적 적용 없이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데 능숙합니다. 두 번째, 감정의 세분화. 우울함, 그리움, 침울함 사이의 미세한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감정의 세분화입니다. 많은 시간을 자기 성찰에 할애하는 사람들은 이 능력을 발전시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명명함으로써 내면의 감정 경관을 능숙하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섬세한 감정 인식은 더 효과적인 감정 조절과 건강한 대처 방법으로 이어지며 그들의 삶의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독한 순간에 이러한 감정의 깊이를 느끼며 삶의 색깔을 더해줍니다. 세 번째, 개인화된 가치 체계. 집단의 소음과 압박이 없는 고독 속에서 고독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독특하게 자신만의 가치와 신념 체계를 발전시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의 과정은 외부의 압력이나 사회적 규범이 아닌 개인적인 경험과 반성을 바탕으로 한 독창적인 가치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대한 자율성을 기르며 강한 자아감과 진정성을 형성합니다. 종종 사회적 수용보다 개인의 진실을 우선시하는 비수능적인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그들에게 더욱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가져다 줍니다. 네 번째, 자율적 학습. 고독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자율적 학습에 대한 강한 경향을 보입니다. 이들은 외부의 자극 없이도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깊은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호기심을 느끼는 주제를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을 때 이들은 가장 잘 성장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춰 조절하며 무엇을, 어떻게, 언제 배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립니다. 이러한 자율성 덕분에 그들은 자료에 깊이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접근은 의미 있고 개인화된 교육 경험을 제공하며 평생 학습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비판적 사고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합니다. 다섯 번째, 뛰어난 정신적 회복력.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차분하고 침착하게 다룰 수 있는 인상적인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내면의 힘을 무관심이나 냉담함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은 변화 속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하는 깊은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력 덕분에 고독한 순간을 의미 있는 개인적 성장과 자기 갱신의 기회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고독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통찰을 얻으며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여섯 번째,
내재적 동기와 개인적 숙련도. 혼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에 불을 지피는 내면의 열정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들은 외부의 칭찬이나 인정을 위해 활동하지 않고 이러한 활동이 가져다주는 개인적인 기쁨과 성취감을 위해 참여합니다. 이들의 내재적 동기는 취미를 탐구하고 기술을 개발하며 지식을 추구하도록 이끕니다. 이들은 과정 자체와 개인적인 발전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개인적 숙련에 대한 이러한 탐구는 그들의 자기 주도적 성향과 자기 개발에 대한 헌신을 잘 보여줍니다. 7번째, 미니멀리즘에 대한 감상. 고독의 침묵 속에서 외부 세계의 혼란과 잡동사니는 사라지고 단순함의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고독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종종 미니멀리즘을 중시합니다. 이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 방식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들은 양보다 질, 외형보다 본질, 다수보다 의미를 우선시하며 이러한 가치관이 그들을 명확하고 목적 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들은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것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으며 이를 통해 더 깊은 만족을 느낍니다. 8번째, 강한 직관력. 혼자 있는 사람들은 종종 놀라울 정도로 강한 직관력을 발전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영향에서 멀리 떨어져 혼자 시간을 보내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적인 연결은 그들의 직감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주며 진정한 자아와 잘 맞는 결정을 내리도록 돕습니다. 이 덕분에 복잡한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을 진정으로 아는 데서 오는 자신감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9번째, 사회적 거부에 대한 회복력.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거부당하는 느낌에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수용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가 인싸가 되는 것과 연결되지 않음을 알고 있으며 이는 거부를 처리하는 데 있어 굉장한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혼자 있는 것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는 능력은 외부의 판단이 미치는 영향을 줄여주고 사회적 역동성의 변화에 대한 내면의 평화를 제공합니다. 10번째, 그림자 자아의 통합.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은 깊고 의미 있는 자기 성찰을 통해 그림자 자아를 통합할 기회를 가집니다. 그림자 자아란 우리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성격의 부분으로 이상적인 자아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림자 자아를 통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기 수용의 행위로 자신의 성격의 전체 스펙트럼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는 부정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과 충동도 포함됩니다. 고독의 조용하고 반성적인 성격은 자기의 복잡성을 탐구하고 조화시키기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여 더 큰 심리적 성숙과 완전함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에 대한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이 고독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평화와 조용함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세계와 깊이 소통하는 내향적인 방식을 통해서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가 때로 이들을 외로운 존재로 묘사하더라도 이들은 내면 세계의 탐험가로서 고독의 순간에서 기쁨, 창의성, 그리고 평화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것이 반드시 외롭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주는 선택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